함수를 우리가 중3 때 배우긴 하지. 삼각비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근데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배우냐면 0도부터 딱 90도까지만 배워. 기억나니? 그 0도부터 90도짜리 표 있었던 거. 근데 이제 120도, 150도, 180도가 넘어가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상상만 할 수 있었어. 자, 잠깐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은, 분각하기 전에 예각부터 하자. 자, 예각에서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야. 그리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했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기억나? 기억 안 나지? A랑 B를 구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가운데 사이 각도를 사인해주면 돼.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돼.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건 예각이 아니라 둔각일 때도 마찬가지거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얘도 똑같이 2분의 A 곱하기 B 사인 세타가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세타는 끽해봐야 90도를 안 넘어. 근데 얘는 90도를 넘는 애였어. 근데 우리가 삼각비 표를 외울 때 0도부터 90도까지는 외우지만 90도가 넘어가면 얼마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180도에서 그 삼각비를 빼라고 했거든. 만약에 60도면은 120도면은 180에서 120을 뺀 60도를 답으로 쓰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135도면 180에서 135도를 빼라고 했었어. 아이들은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켰으니까 따라 한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사인이 180도가 넘어갔을 때는 얼마인지는 알았지만 코사인은 배운 적도 없어. 탄젠트는 더 없고. 그리고 왜 사인 값을 180도에서 뺐을 때 똑같은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야. 자, 이걸 우리가 이번 수 1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각도 체계를 모두 다 새롭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일반각이야. 자, 일반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도를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하게 될 거거든. 근데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각도를 구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에서의 각도가 얼마인지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기준선이 필요하거든. 이 기준선을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은 시초선이라고 불러.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게 시초선이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초선에서 이제 각도를 표현할 거야. 여기가 이제 중심이거든. 그래서 각도를 표현할 거야. 각도를 표현한 선이 있을 거야. 이 선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그래. 얘는 알아야 돼. 동경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그 사이 각도, 얘를 이제 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좌표 평면에서는 4보면 순서가 어떻게 됐지? 1, 2, 3, 4였지. 여기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였잖아. 이거 보면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좌표 평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동경과 시초선 사이의 거리를 각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구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그려진다는 거 알고 있읍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각도를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그놈이 그놈인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이 둘이 갖는 차이점이 뭔지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그럼 대충 알겠죠? 동경이 이렇게 뻗어져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를 우리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각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일반각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2 곱하기 네모, 4 곱하기 네모, 6 곱하기 네모,
이렇게 커져 나가는 값을 일반식으로 쓰면 뭐라고 쓰지? EX라고 쓰거든? 아 미안 잘못 썼어 내가 잘못 썼어 다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커지는 애들을 일반식으로 작성하면 x 더하기 2n이라고 쓰거든. 왜냐면 n이 값이 늘어날수록 2배씩 커지고 있으니까. 그치? 사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는 일반항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내가 x에 그 n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숫자들이 나오는지 표현하는 그 방법을 일반식 표현이라고 불러. 자, 일반각은 뭐냐면은 이 각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표현을 하나의 식으로 축약하는 애를 얘기해. 자, 무슨 얘기냐? 얘들아,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40도라고 했다고 치자. 여기가 40도라고.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시초선에 시작해서 이제 동경을 펼쳐가면서 각도를 그리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돌았어.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거 몇 도지? 360도지. 그치? 근데 360도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여기까지 갔어. 지금 내가 문제에서 그려놓은 각도까지. 그럼 이건 몇 도일까? 함정 없어 얘들아. 너네 더하기 할 줄 알잖아. 400이지. 얘들아 너네 360에서 40 더하면은 400 아니냐? 아니 400이잖아. 400도지. 아, 왜? 아닌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왜 안 하고? 응? 안 하고. 안 하고 얘랑 똑같냐고? 네. 똑같아. 똑같지.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왜 돌아왔어. 안에 40도가 바뀌어? 안에 40도 밖에 40도. 아 이거하고 이거랑 똑같냐고? 그래서 집에 가는 게 문방구 가서 저기 각도기 하나 사가지고 가라. 충격적이네 진짜. 아 당연히 똑같지. 똑같지. 똑같지 당연히. 여기가 40도면 여긴 180도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80도야? 40.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연히 똑같지. 자 그러면 한 바퀴를 더 돌았어. 그래서 도착했다? 그럼 이거는 몇 도일까? 좋아요. 몇 도지? 700. 760도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40도였던 애랑 내가 360도를 굴려서 400도가 된 애랑 또 360도를 굴려서 760도가 된 애들 이것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40도랑 400도랑 760도랑 똑같다는 얘기지.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자 이런 애들을 이제 그 하나의 식의 표현으로 축약해서 쓰고 싶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자 40도랑 이 40도에다가 360을 더하는 애랑 똑같지. 그리고 이 40도에다가 360도를 두 번 더하는 애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각도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40도 더하기 360 곱하기 n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내가 n에다가 0을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되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되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동경 40도짜리의 일반각이라고 불러. 오케이? 얘를 동경 40도짜리의 일반각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책에 보면 일반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1번 문제를 보자. 810도의 일반각을 구하라 그래. 그럼 810도의 일반각을 구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누구랑 똑같은 애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누구랑 똑같지? 여기서 360을 빼봐. 그럼 450이 나오나? 네. 여기서 한 번 더 360을 빼봐. 그럼 얘는 90도가 돼.
이걸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90도에서 한 바퀴 더 가면 얘란 얘기야. 그리고 한 바퀴 더 갔더니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810도가 나온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은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90도를 하내겠지. 오케이. 얘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 이게 일반각 표현이야. 아 참고로 여기 여러분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범위가 자연수일까? 뭘까? 정수야 정수. 정수. 왜냐면은 n에 0도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거든.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뒤로 한 바퀴 간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일반각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죠. 자 여러분 지금 이 40도랑 400도랑 760도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은 각의 표현이 똑같은 거지.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동경이 같다고 말할 수 있어. 동경. 동경이 아까 그 각도가 가는 방향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도만 똑같은 게 아니라 동경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확인 문제 1번을 보자. 다음 각 중 동경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라. 동경이 일치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2번, 3번, 4번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지.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860도에서 320을 빼고 빼서 그 처음 각도가 몇 도인지만 구하면 되겠지. 2번, 220도는 360을 한 번 더 해보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040도 360을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얘가 일반각 표현으로 얼마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분면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마이너스 각도에 대한 걸 혹시나 또 못 푼다고 할 것 같아서 29페이지에 3번을 한번 예로 들어줄게. 3번에 4번을 보면 마이너스 1165도가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 1165도에다가 (360을) 한번 더 해보자. 아직도 마이너스지. 그치? 한 몇 번 정도 돼야 될까? 마이너스 360도. 한 3번은 더 해야 되겠지? 3번을 해보자. 자 그럼 얼마 같냐 이거? 1080인가? 아직 조금 모자라긴 하네. 1165에서 1080을 더하면 마이너스 85도네 여전히.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더하자. 360을. 그럼 얼마? 275도인가? 다 되겠네요. 맞니? 자 그러면은 이 3-4번의 일반각이 몇 도야? 일반각이 어떻게 표현될까? 360이 몇 번 돌아간 거야? 한 바퀴씩. 3번 돌았더니 한 번 더 돌아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총 4번 돈 거지. 뒤로. 어디서 시작해서? 275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얘는 275도에서 시작해서 360도를 총 뒤로 4번 놓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동경이 어디야? 275도에 있는 거지. 잠깐 표시를 해보자. 275도는 동경을 어디다 놓고 해야 될까? 275도는 동경을 어디다고 해야 될까? 여기 0도. 몇 도? 몇 도? 응? 180. 몇 도? 야 근데 진짜 나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네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랑 대답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럼 그렇다고 해줘. 그래야 내가 믿고 다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면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그냥 안 해도 돼 진짜.
나 너네한테 대답 강요하지 않아. 할 사람만 하면 되거든. 근데 모르는 건 다른 거야. 너네가 몰라서 못하면은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알지? 알지? 그냥 안 하는 거지? 근데 나 진짜 넘어간다. 진짜 넘어갈게. 그럼 여기 90도, 180도, 270도니까 275도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사분면에 있는 동경각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3번에 4번은 사사분면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자,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 일반각에 대한 기본 표현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이야, 이 동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들이 어떤 게 있냐면 29페이지에 5번하고 6번이야. 이게 동경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면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 시험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오잖아? 그럼 그건 틀리면은 진짜 바보야. 1번부터 4번까지를 틀리면은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학교 시험 안 나와. 그런데 5번하고 6번은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나옵니다. 동경이 일치하는가, 동경이 반대가 되는가 이렇게 표현되면서 말이야. 자, 근데 5번과 6번을 좀 풀어보려고 하니까 첫 번째부터 막혀. 뭐가 막히냐면 얘들아 이거 있지,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뭔지 알지? 수학에서 각도를 표현하는 기호거든. 이거는 그냥 각도라는 말이야. 너네가 그 방정식에서 x를 미지수라고 놓는 것처럼 각도에서의 미지수는 뭐 이런 거라 보면 돼. 읽을 때는 세타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세타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세타가 각도를 말하는 건데 5번의 첫 번째 단어를 보니까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파이라는 기호는 도형에서 나오는 기호거든. 원. 근데 원에서 나오는 기호가 지금 5번 문제에 나와 있어. 뭔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28페이지에서 먼저 하고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반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호도법에 대한 말을 할 거야. 자, 호도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쓰고 있는 그 각도 체계 있지? 이제 그 각도 체계가 오늘부터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삼각함수를 배우고 난 그 다음 다음 단원부터는 아마 문제에 나오는 거의 90% 이상의 각도가 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호도법. 이 호도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원이 있어. 내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R일 때 우리가 원주를 얼마라고 하지? 2파이R이라고 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중심각의 크기를 여기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알파로 놓게 되어 있거든. 알파로. 그래서 그냥 알파라고 한번 볼게. 이렇게 됐나? 응. 자, 그러면은 이 반지름과 원주의 관계처럼 중심각과 전체 각도에는 이런 관계가 있지. 그치? 이걸 우리가 비례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R 대 2파이 R은 중심각 대 전체 각도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자, 지금 이게 2-1번의 호도법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 같잖아?
그래서 알파에 대한 식, 즉 중심각에 대한 식으로 얘를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파이분의 180도가 돼. 오케이. 자, 얘를 이제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1라디안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이 삼각함수 알기 전에 외워야 되는 첫 번째 수식이에요. 1라디안을 파이분의 180이라고 합니다. 파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3.14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표시를 좀 하세요.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는 거. 자,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1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180을 한번 곱해볼까? 어떻게 되냐면 180도가 파이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게 바로 요거야.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는 거랑 180도가 파이라는 거.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도법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몰라도 돼. 이게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 몰라도 돼. 여러분이 호도법에서 기억해야 될 건 앞으로 이 파이라는 각도를 180 대신 쓸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했던 90도는 이제 더 이상 90도라고 안 쓰고 2분의 1파이라고 쓸 거고, 여러분이 써왔던 360도는 2파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걸로 인해서 모든 수식이 다 바뀔 겁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를 볼까요? 아까 0도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거 읽을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2분의 파이는 몇 도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타라는 각도는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값이란 얘기야. 알겠죠? 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됐나? 얘들아, 아까 1도가 180분의 파이라고 했잖아. 거기 여러분 적은 거에 보면 말이야, 요거 때문에 발생하는 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네 부채꼴에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부채꼴에 넓이 구하는 공식?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공식,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2파이 아래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을 쓰는 거였거든. 그치? 맞냐?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야. 보통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L이라고 써. 호의 길이를. 자, 그럼 2랑 360도를 약분을 해보면 L은 파이 R 곱하기 180도분의 중심각이지. 그치?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중심각을 우리가 수학에서 늘상 쓰던 세타도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80도, 70도처럼 그 세타도라고 했다 쳐봐.
그러면은 이 호도법에서 세타도를 뭐라고 쓰지? 180분의 세타 파이라고 쓰겠지. 그렇지? 맞지? 위에 세타는 어? 182 세타는 180에다 왜 세타를 곱했냐고? 그 여기다 왜 곱했냐고? 1도는 180분의 파이지. 그럼 2도는? 2도는 얼마야? 180분의 2파이 아니야? 3도는? 180분의 3파이지. 그럼 세타도는? 세타 곱해야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타가 중심각인 거잖아. 그치? 얘가 중심각이라고. 그럼 중심각이랑 180도랑 파이랑 얘네들이 합쳐서 이 가운데 세타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L이라는 식이 R 곱하기 세타가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뭐냐면 우리가 호도법에서 말하는 세타야. 파이가 포함되어 있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그 2번 호도법 제일 아래 보면은 L이 R 세타라고 되어 있지. 이거에 대한 공식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부채꼴이 하나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이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래.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호의 길이를 구하잖아. 그러면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8파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60도를 했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구했거든. 호의 길이를. 그런데 이제 호도법을 배우고 나면 60도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 파일까? 이게 3분의 파이거든? 그치? 3분의 파이거든? 그래서 호도법을 배운 상태에서는 이 호의 길이가 R 곱하기 세타야. 그래서 4 곱하기 3분의 파이라고 말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호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잘 모르면은 이렇게 3분의 파이라고 앞으로 이제 3분의 파이라고 줄 거거든요. 60도가 아니라. 그럼 3분의 파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60도로 바꿔서 이걸 여기다가 적용하고 막 이렇게 풀 거야.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데 얘를 활용하면 정말 빠르게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R세타만 애들이 외워. R세타만. 그래서 그냥 반지름에다가 중심각 곱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막 터무니없는 답을 쓰기도 해. 뭐 호의 길이를 구하랬더니 240을 쓰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R세타가 통하려면 그 식에 파이가 없어야 돼. 오케이? R세타를 쓰려면 그 식에 파이가 있어야 돼. 미안. 파이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알겠냐?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부터 해볼까? 여기 7번이거든.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3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반지름 곱하기 2분의 3파이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공식 알고 있지? 2분의 1 RL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였지. 그래서 그걸로 넓이까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페이지 5번 보자.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세타와 부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 자,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시초선이 있을 때 세타가 표현하고 있는 동경하고
부세타가 표현하고 있는 동력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타만큼을 9번 더 갔다는 뜻이겠지. 부세타가. 그럼 부세타가 이렇게 삥삥 돌고 와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세타랑 부세타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세타에 대한 일반각을 표시해보자.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세타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반각을 표시해볼까? 세타랑은 겹치니까 얘를 알파라고 해보자. 자, 일반각 표시를 해볼까? 세타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일반각 옆에 공식이 있죠, 여러분? 일반각 공식이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지. 부세타는 360 곱하기 n, 뭐 얘랑 얘랑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더하기 얼마지? 알파지. 이해 안 되나? 여기가 왜 N이 그거 아니에요? 어? N이 그거 아니에요? n이 뭐? 구. 얘들아, n은 바퀴수야. 얘가 몇 바퀴 돌았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세타는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왜 있음? 이러겠지? n이 0이겠지 그러면? 얘는 0바퀴를 돌았다는 뜻이고, 야 부세타 몇 바퀴 돌았어? 9바퀴 돌았어? 문제 9바퀴 돌았단 말이 어딨어? 그런 말 없어. 몰라 몇 바퀴 돌았는지를. 그러니까 그냥 n이라 쓰는 거야. 몇 바퀴인지 알았으면 여기다 불어 써야지. 응? 다만 이거야. 세타가 9배 됐다 이 뜻이야. 9배 됐다고. 됐어? 자, 그러면은 너네 아마 이 알파가 뭔지 지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일반각에서 일반각에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 이게 일반각 식이거든? 일반각 기본식이거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이렇게까지 쓴다. 몇 바퀴 돌았냐? 이거야. 몇 바퀴를 돌았냐? 그 다음에 이 알파가 뭐냐면은 몇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시초선에 닿았겠지. 몇 도를 더 갖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얘들아, 400도는 우리가 식을 쓸 때 360 곱하기 1 더하기 40이라고 쓸 거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시초선에서 한 바퀴를 돌고 40도를 더 갔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360도를 돌고 40도를 더 갔다라는 뜻이라고. 그 알파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세타는 뭐냐면 360도를 얼마만큼 갔는지 모르겠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알파만큼을 더 갔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부세타는 뭐 여기다가 9배 했으니까 뭐 몇 도 나왔겠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세타가 예를 들어서 80도야. 9배면 720도지. 그럼 720도면은 뭐 몇 바퀴 돌았겠지. 360을 넘어갔으니까. 몇 바퀴 돌고 얼마 더 갔다라는 뜻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 세타라는 아이랑 부세타라는 아이의 회전수는 어때? 다르지? 같을 수가 없지 얘들아. 같을 수가 없지. 그런데 알파는 똑같지. 알파가 같아야 동경이 똑같거든. 알파가 똑같아야 동경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세타랑 부세타는 회전수는 달라도 동경은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두 개의 식을 빼잖아? 그러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파랑 알파가 서로 빼지면서 뒤에 각도가 0도가 돼. 그치? 자,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보면은 8세타가 360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 n은 다 다른 값이야. 전부 다 다른 애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궁금한 게 누구지? 세타지. 그러면은 양변에 8을 나눠보면 이 세타라는 애는 45도 곱하기 n이네.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 45밖에 없지. n에다가 1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정답이 45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5번 문제에서 풀이한 이 식들, 자, 다시 보자. 지금 세타가 0도랑 2분의 파이 사이지. 그치, 0도랑 2분의 파이 사이잖아. 그럼 지금 이 식 자체가 어디였어? 여기다. 포도법으로 쓰인 거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0도부터 360도 그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도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형을 시켜줘야 되냐면 이 모든 각도들을 다 호도법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세타가 2파이 n 더하기 알파인 거야. 그리고 9세타도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인 거야. 그리고 9세타랑 세타를 빼면 2파이 n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8세타가 2파이 n이 되겠지. 그리고 세타는 양변을 8파로 나누니까 4분의 1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도 4분의 1파이로 바꿔 써주면 되겠지.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공식 180은 앞으로 파이라 쓰겠다는 거 있지. 이걸 떠올려 보면 좋아. 자, 180이 파이면 360은 2파이겠지. 그래서 360을 다 2파이로 바꿔주는 거고 45도는 나누기 4 나누기 4를 해야 되지. 그래서 4분의 1파이라고 적어준 거야. 자, 이게 5번 문제입니다. 동경이 일치할 때. 자, 6번도 해봅시다.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다. 두각 세타와 2세타를 동동으로 표현을 했는데 동경이 X대칭이래. 자, 앞에 보세요. 풀 줄 모르잖아. 그리고 자꾸 책을 보고 있어. 자, 동경이 0부터 파이까지야. 그럼 내가 세타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몇 사분면에 그려줘야 될까? 세타를. 6번 문제는 동경을 어디다 써야 돼? 1, 2, 3, 4 어디야? 네? 2, 3, 4에? 2, 3, 4는 여기? 는 아니지. 1 또 2 1, 2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 알겠어? 아니요. 그럼 0도가 어디지? 0도가 이거지. 어? 1도는? 여기서 살짝 올라온 거지.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90도가 어디야? 여기야. 180도가 어디야? 여기야. 270도가? 여기고.
360도는 어디야? 자기 다시 자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180도지 파이가. 얘들아 파이가 180도야 앞으로. 파이가 3.1 사이로고기가 아니라 180도야. 얘가 그러면은 0도부터 180도까지잖아. 야 0도부터 180도까지가 어디야?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에 어디 그리면 되는 거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해설지는 여기다 그리라고 했는데 뭐 난 여기다 그렸어. 틀린 거 아니란 얘기야. 여기 어디든 상관없어. 대충 나는 그냥 이렇게만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를 나는 세타라고 할 거야.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세타하고 이 세타의 동경이 x축 대칭이래. 그럼 세타가 여기야? 그럼 이 세타를 어디다 그려야 돼? 왼쪽. 왼쪽? 밑에다 그려야지. x축 대칭이면은 이 빨간색을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 X축. 그럼 얘가 이렇게 와야지. 얘가 누구야? 이 세타야.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려요? 뭐? 세타. 에? 세타요. 어떻게 그리냐고?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야, 음악에 이런 기호 있지 않아? 가운데 구멍이 없어요. 그 음악에 이거 있지 않아? 오는 있지? 아 있어 이런 거. 좌우는 다. 음악에 이런 거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옛날 막 수학생님이 이거 막 번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뭐라 했더라? 집 같은. 모르겠다. 아무튼 뭔가 아무튼 그려 이렇게 그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라서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난 이 각도를 이제 잠깐 알파라고 해볼게.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세타를 표현을 해보자. 세타는 360 곱하기 이건 안 써도 돼. n 더하기 알파지.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360을 2파이로 바꾼다고 했어. 오케이? 2파이 n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야. 아까 그 공식이야. 자 그러면 이 세타는 뭐라고 써야 될까? 2파이 2파이 N n 다른 애다? 그리고 더하기 뭐? 알파. 더하기 알파? 똑같은데 둘이? 얘들아 똑같으면 동경이 일치해야 돼. 달라요. 다르잖아. 뭐라고 해야 될까? 베타. 응? 베타. 베타 그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오케이? 자, 쓰지 마. 우선 봐봐. 마이너스 알파거든? 왜 마이너스 알파냐면 여기가 알파지. 근데 x도 대칭을 했으니까 여기도 알파 아니야? 맞지? 응? 얘들아 여기가 100도다? 나 여기 손을 내렸어. 그럼 얘들아 여기가 몇 도야? 얘가 몇 도야? 80도야. 그럼 여기는 몇 도야? 왜? 아, 그렇지. 80도야. 그럼 여기는 몇 도야? 또요. 100도잖아. 아 이거 똑같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동경들을 놓고 보니까 두 개를 더 하잖아. 그럼 3세타가 되는데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합쳐지면서 0이 돼버리지. 그래서 내가 얻은 최종식, 세타는 3분의 2파이 n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다가 우리가 넣고 싶은 숫자를 넣으면 돼. 0, 1, 2, 3, 4 집어넣어서 0과 파이 사이에 답이 들어가는 애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잠깐 쉬다가 뒤에 삼각함수 보도록 합시다.